로마시청에서 직원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41도가 넘는 회의실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엔 에어컨이 없었어요. 고장난 게 아니라 아예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 안젤리, 이탈리아 로마시청 기술과 환경 담당자입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우리 청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외기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매년 여름마다 직원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만 봐야 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논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삼성전자 문냉매 냉각 기술. 냉매도 없고 소음도 없는데 기존보다 75% 더 효율적이라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여름을 바꿨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루카 안젤리입니다. 48살의 나이에 로마 시청 기술과 환경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게 제 일상이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시청 건물 3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온도계가 41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에어컨이 고장났나 싶어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건물엔 처음부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문화재라서 실외기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더위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라는 거죠? 동료 마르코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여름 대비책을 논의해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고대 유적들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되어 1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내려가 보니 시민 상담 창구에서 일하던 안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해 안나를 들것에 올리면서 말했죠. 이 건물엔 에어컨이 없다고요? 미쳤군요. 그 순간 문화재보존청 과장 파브리치오 델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언제나 엄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색 정장 차림의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로마의 혼을 더럽힐 순 없습니다. 문화재의 에어컨이라니 말도 안 돼요. 파브리치오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전통만 고집할 순 없잖아요. 그때 회의실로 돌아가면서 벽에 걸린 세계 문화유산 휘장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 문서였어요. 한국에서 온 자료였죠. 펠티어 냉각 기술, 문냉매 시스템. 제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훑어보는데 마르코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술 자료네요. 요즘 유럽에서 화제라던데. 그날 저녁 로마 지역 방송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로마 기온이 42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보다 더 덥습니다. 한국의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시원한 지하철 역사와 로마의 뜨거운 시청 건물이 대비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반도체와 기술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해답을 가진 나라 말입니다. 뉴스 화면 한쪽에 삼성전자 유럽 진출 확대라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에어컨 설치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전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냉매 장비 금지 규정에 걸려 반려되었거든요. 화면에 빨간 글씨로 반려됨이 떴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유럽의 냉방 규제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냉매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는 법령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게다가 인허가 과정만으로도 6개월이 걸리고 서류만 200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점심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이웃 할머니 비토리아를 만났습니다. 85살의 할머니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 여름이 축제였지. 요즘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급히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는데 호흡이 가빠지면서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비토리아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장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로마 시장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만만했지만 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로마는 에어컨 없이도 위대한 도시라는 말과 전통이 기계보다 소중하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더위로 쓰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장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삼성 문냉매 냉각 기술에 관한 연구 자료였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거든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친환경 냉각 시스템의 혁신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에어컨보다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자란에는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 대학교 공동연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었죠. 기술적 원리를 살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직접 냉각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었어요. 냉매도 필요 없고 소음도 없고 환경에도 무해하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보니 기존 냉각 시스템 대비 75% 효율 향상에 온도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까지 제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펠티어 소재 사용량이 기존 대비 1000분의 1이라는 점이었어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는 뜻이었죠. 로마의 문화재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삼성 유럽지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기술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로마 시청 기술 담당자로서 펠티어 냉각 기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밤 11시에 보낸 메일이었는데 놀랍게도 6시간 만에 회신이 왔어요. 삼성전자 유럽법인 기술지원팀에서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화상회의 제안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빠른 대응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삼성 유럽법인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타난 것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자신을 김 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소장은 과장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한 데이터와 실증적 근거로만 설명했습니다. 펠티어 냉각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 소재가 전기를 받으면 열을 이동시키는 원리라고 했어요. 냉매가 전혀 필요 없고 탄소 배출도 제로라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실제 설치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김 소장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의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펠티어 냉각기를 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벽면에 얇은 패널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데 겉보기엔 그냥 액자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소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에어컨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도서관이나 병원 같은 조용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온도 조절이 정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까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이 기술 자료를 보내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로마 시청 건물의 작은 회의실 하나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비용은 삼성에서 부담하고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해본 다음 결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놀라서 묻자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실증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바로 파브리치오에게 연락했어요. 예상대로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벽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문화재에 손상이 없다는 건가요? 네, 콘센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벽에 구멍 뚫을 필요도 없어요. 파브리치오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시청 창고 겸 회의실 한 곳에서만 시범 설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조건은 한 달 후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삼성 이탈리아 기술팀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시청에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장비가 간단해서 놀랐습니다. 설치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벽면에 얇은 패널을 부착하고 전원선 하나만 연결하면 끝이었습니다. 소음도 전혀 없고 진동도 없었어요. 기존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이제 켜보겠습니다. 기술자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42도였던 회의실 온도가 15분 만에 26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온도계 숫자가 실시간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냉매도 없고 소음도 없는데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요? 제가 감탄하자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를 디자인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시청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한국 기술의 놀라움에 감탄했어요. 펠티어 냉각기가 설치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시청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줄을 설 정도였어요. 4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25도를 유지하는 그 작은 공간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비토리아 할머니도 시청에 들러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할머니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쉬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공기야? 아니, 한국이 만든 여름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로마에서 살아오시면서 이런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편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 이 기술이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로마시 건축법 규정을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며칠간 법령집과 씨름한 끝에 중요한 조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냉매 비사용 장비는 외벽 작업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바로 삼성 유럽지사에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시청 전체 회의실에 무냉매 소형 냉각기 설치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이틀 후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규제 허용 범위 안에서 시스템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죠. 김 소장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을 때 그가 설명해준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펠티어 냉각 모듈은 벽면 작업 없이 콘센트 하나만 있으면 설치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냉매도 실외기도 필요 없으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경제성이었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제로이고 기존 에어컨 대비 냉방비가 60%나 절감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전력 효율성도 뛰어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삼성 이탈리아 기술팀이 다시 로마에 왔어요. 이번엔 좀 더 큰 규모의 설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시청 2층 대회의실에 초박형 펠티어 냉각기 3대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설치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청 광장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지역 방송 기자들도 취재를 나왔어요. 기술팀 리더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유럽에 제시하는 혁신의 방향이라고 덧붙였어요. 대회의실 냉각기가 가동되자 시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60평 규모의 공간이 20분 만에 40도에서 25도로 떨어진 거예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유럽을 위한 기술이다. 한 시민이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로마 지역 방송에서는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 규제를 뚫고 공기를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이었죠. 방송에서는 삼성의 펠티어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본 파브리치오가 다음 날 시청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파브리치오가 시청으로 찾아온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평소 완고했던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펠티어 냉각기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계 소리가 정말 안 나는군요. 그가 인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파브리치오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온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도계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밖은 41도였거든요. 그날 오후 로마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이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은 평소보다 진중해 보였어요. 시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생명이 우선일 수 있다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전통을 강조하던 그의 변화된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틀 후 시의회에서 임시 투표가 열렸어요. 소규모 공공기관의 무냉매 냉각기 시범 허용 안건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8표, 반대 7표로 가결되었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허가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웃 도시 나폴리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시범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플로렌스와 베네치아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어요. 모두 문화재 보호와 냉방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브뤼셀에서 날아왔어요. 유럽연합환경기술위원회에서 삼성의 펠티어 기술을 우선 기술로 등록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유럽 각국 뉴스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혁신이 유럽 여름을 바꾼다라고 보도했어요. 프랑스 뉴스에서는 아시아의 지혜가 서구의 난제를 해결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스페인 뉴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르셀로나 시장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한국 기술이 유럽을 구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우디의 성당들도 이제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유럽 각국의 보도를 찾아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희망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에 출근하니 마르코가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밤사이 삼성 유럽법인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소의 10배로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유럽 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기술 문의를 위한 접속이었어요. 김 소장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추가 기술진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로마가 시작점이 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비토리아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루카,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파브리치오가 비토리아 할머니를 병원에 찾아간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가 개인적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병실에서 할머니는 펠티어 냉각기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삼성 기술을 도입한 덕분에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파브리치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줄 몰랐어요. 이 기계 어디서 온 거죠? 할머니의 질문에 파브리치오는 말없이 냉각기 뒷면의 삼성 로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집해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파브리치오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통도 좋지만 사람부터 지켜야겠네요. 파브리치오가 이어서 한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은 살아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어지는 거라고, 사람이 없으면 전통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로마 시장이 대시민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시민들이 가득 모였어요. 시장이 단상에 올라 선언한 내용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로마의 미래가 돌 위가 아니라 반도체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공공건물 에너지 혁신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회 발표 자료에 삼성의 문행매 냉각 기술이 정식으로 등재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확인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만의 일이 아니야. 유럽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 제가 중얼거리는데 마르코가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파리,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의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삼성 유럽 지사에는 기술 적용 범위와 설치 조건 공유 요청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유럽 각국 언론에서는 한국 기술, 유럽의 여름을 바꾸다라는 헤드라인이 동시에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아시아 기술 혁신 특집으로 다뤘고,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는 황금시간대에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주말에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로마 여름이 무섭지 않아. 아빠가 지켜줬잖아. 저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빠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서울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도와준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기술이 로마를 구했고 이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청에 출근하니 김 소장으로부터 화상회의 요청이 와 있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궁금했지만 분명 좋은 소식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김 소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들은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에너지 회의에 로마시 대표로 제가 초청받았다는 거였어요. 유럽연합본부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나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김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로마에서의 성공 사례가 유럽 전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인 대회의장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27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로마의 절망적이었던 상황부터 시작해서 삼성 기술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변화된 현재까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펠티어 냉각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지 실제 데이터와 함께 발표했어요. 로마 시청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기존 냉방 시스템 대비 60% 절감되었고 소음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전체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독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 친환경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이어서 발언했어요. 파리의 역사적 건물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문화재 보존과 현대적 편의 사이에 완벽한 해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회의 후 김 소장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삼성에서 2030년까지 1000제곱미터급 대형 냉각기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 거였습니다. 학교, 병원, 대형 공공건물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지역별 맞춤화 계획이었습니다. 의료기기용 초정밀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용 초방막 열전 모듈, 북유럽용 습도 보정형 냉각기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였어요.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립학교 20곳에 시범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니 유럽연합 본부 정문에 특별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삼성과 함께하는 친환경 미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깃발과 함께 삼성 로고가 공식 상징물로 게시된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브뤼셀 시내 호텔에서 김 소장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 씨 덕분에 한국 기술이 유럽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로마를 구해준 거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다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로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유럽 각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브뤼셀 회의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펠티어 냉각, 한국의 또 다른 반도체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이 세계 5대 기술지에 동시에 실렸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로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 곳곳에 삼성의 펠티어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40도가 넘는 건물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비토리아 할머니 집에 개인용 냉각기를 설치해드릴 때였어요. 할머니가 거실 한쪽 벽에 부착된 얇은 패널을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85살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될 줄이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스위치를 켜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름이 되자 로마 시민들의 일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거리가 텅 비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 이용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집엔 삼성 있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펠티어 효과에 대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에서 집계한 최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로마 공공건물 126곳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연간 전기료가 1000만 유로나 절감되었어요. 이 절약된 예산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개인 가정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공기관 직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개인 가정 82곳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연간 3,200유로씩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했어요. 파브리치오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펠티어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화재 보존과 현대기술의 조화를 찾았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순 없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을이 되어 첫 번째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통계를 정리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로마 시청 업무 효율이 35%나 상승했어요. 직원들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 소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서를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성공 사례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그리스 아테네까지 도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로마 시장이 특별 연설을 했어요. 올해 최고의 성과가 바로 한국 기술 도입이었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은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삼성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시장의 마무리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로마를 구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삼성이라는 기업,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의 여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시원한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가져다준 변화였죠. 처음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찬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토리아 할머니가 편안하게 숨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기술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에는 이런 따뜻한 기술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